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께서 실제로 논증문을 한 편 쓰셔서 저한테 설명문 때와 마찬가지로 제출하시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논증의 기본 모형은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떠한 현상이나 사건을 인지하시고 나면 그러한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의 기본적인 가치관, 철학, 상식, 문화적 배경과 같은 것들을 전제로 해서 나는 찬성이다, 나는 반대다와 같은 여러분만의 의견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유를 대시고 객관적인 근거는 보통 사실 근거, 통계나 법칙과 같은 사실 근거, 물론 출처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협박에 가깝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글쓰기 교실에서는, 글쓰기 강의에서는 뭐든 해든 괜찮아요. 괜찮지만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딱 하나예요. 뭐냐면 표절.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은 아직 학생이고 어리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실수를 하시더라도 표절을 하더라도 쉽게 그냥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까지의 공부라는 것이 그동안 누군가가 해왔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외우고 반복하고 습득하는 과정이고 대학에서의 여러분의 공부라는 것은 이제부터 그동안 12년 동안 습득해왔고 과거의 학자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연구한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숙지를 하면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만의 아이디어와 여러분만의 생각과 여러분만의 의견과 여러분만의 논지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의 공부라는 것은. 그래서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앞서서 다른 사람이 연구해 놨던 자료들을 이미 다른 사람이 했는데 내가 또 여기서 연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신에 가지고 와서 쓸 때 누가 언제 했는지에 대해서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연습을 지금 대학교에서 4년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칫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시다가 좀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의 아이디어나 남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쓰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예민할 정도로 여러분께서 반응을 하셔야 실제로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회인이 되었을 때 실수 없이 사회생활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댈 때 출처를 밝혀서 사실 근거를 제시하시거나 아니면은 전문가나 권위 있는 사람의 소견 근거를 제시하시면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언제 어느 신문가 혹은 언제 어느 책에서 언제 어느 프로그램에서 그러한 의견을 개진했는지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셔야 돼요.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밝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러한 주장과 이유와 근거는 각각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가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받쳐주고 여기에서 하나가 문제가 있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이 하위 주장을 받쳐줘서 메인 주장, 주요 주장이 흔들림이 없어진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되셨죠? 그 다음에 주의사항으로는 생각이라는 게 여러분의 나이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든 전부 절대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을 것 같다와 같은 입 모양이다와 같은 추측하는 표현을 쓰시면은 여러분의 글이 힘이 빠져버려요.
읽는 사람이 얘 자신 없구나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순진하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구들을 활용해서 여기에 하나마나한 뻔한 얘기 하지 마세요. 글이 지저분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될 거. 너무 글을 써본 지가 너무 오래되거나 글을 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랑 대화하듯이 하는 표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글에 써두시는데 감점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글쓰기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공유해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공식적인 의견 개진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이고 문어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셔야 되고, 객관적이고 명료하고 문어체를 쓰라고 했더니 것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많이 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글을 써놓고, 글을 쓸 때는 본능적으로 이걸 쓰게 되어 있어요. 써놓고 것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혹시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 보셔서 글을 교정하실 때에 되도록이면은 것을 빼고 다른 내용으로 바꿔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은 감점을 주는 것이 이도저도 아닌 거. 그래서 얘가 찬성이란 얘기야, 반대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논지를 흐리는 양비론과 양시론은 가장 큰 감점을 주겠습니다.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 간결하고 건조하고 명료하고 정확한 표현. 그래서 제가 정해드렸어요. 간단하고 짧게, 문장 짧게 쓰세요의 짧게의 기준은 A4 한 장하고 3분의 1이 정확하게 문장을 잘 쓰는 경우예요. 여기에서 긴급한 사안에 어쩔 수 없어서 절반까지는 허용해줘요. 이게 A4라면은 한 줄하고 절반까지는 봐주지만 요거를 넘어가서 두 줄, 한 문장이 주어는 여기 있는데 동사는 여기 있는 식의 뭐뭐 하고 뭐 하며 해서 뭐 이렇게 여러 문장이 되는 거. 두 줄 이상의 문장이 계속 진행되면 여러분께서 처음에는 써놓고요. 그 다음에 교정 보실 때 여러분의 문장이 평균 몇 줄 정도 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두 줄 이상을 넘어가는 문장을 많이 쓰셨다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 문장을 좀 길게 쓰는 사람이구나. 짧게 짧게 써야 되겠다라고 반성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글을 교정하실 때 반드시 긴 문장 짧게 고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논증문이 근거 자료가 확실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자료 잘 모아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시고요. 한자어나 본인도 잘 모르는 어려운 말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의 논리적인 허점이 가려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쉬운 말로 쉽게 잘 설명해서 이 상대를 이해시키는 사람이 진짜 고수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말, 난해한 말 있어 보이려고 어깨에 힘주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쉬운 말을 위주로 찬찬히 다른 사람을 설득해 나가시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동의어와 반의어를 사용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글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요번 주에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제를 정하셔서 한 편의 논증문을 써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고요. 늘 그렇듯이 여러분이 어떠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뭘 알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자유롭게 정하시면 될 것 같고, 일정한 짜임을 갖춘 완결된 글을 써서 제출하시고요. 제목을 적으세요. 제목 반드시 왜냐면 어떠한 주제를 다루었지만은 그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제목을 적어주셔야 제가 이 친구가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제목 적어주시고, 분량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최소 4단락 이상으로 단락 들여쓰기 하셔가지고 4단락 이상 구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논증의 기본 요소를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논증의 기본 요소가 3가지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제출 방식은 설명문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캠퍼스에서 과제 제출로 하셔야 되고 이 방식이 아니면은 과제 채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12주차 강의를 들어야지만 출석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 제출을 하셔야지만 과제 점수에 채점이 반영이 됩니다. 또한 설명문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이 이번에 제출하신 논증문을 첨삭을 해서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해당 논증문을 받으시고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차례 수정을 하신 후에 설명문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생각건데 훨씬 더 주제를 바꾸시면 안 돼요. 기존 글에서 여러분이 훨씬 더 근거라든지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적합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바꾸셔가지고 저에게 다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과 주장이 담겨 있고 객관적 근거가 확실한 논증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